대형 종합병원들이 토요일도 진료를 하기로 해 환자는 편하게 돼 있지만 동네 병원들이 수익이 준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나 부도심 개발에 밀려 전통적인 도심이 쇠퇴하는 가운데 이 지역마다 도시 재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서도 우산 고로쇠라고 하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육지보다 당도가 높고 톡 쏘는 인삼향이 특징입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봄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신인 작가의 전시와 차그릇 전시회 등 봄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의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의 낮 기온이 1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아서 따스한 봄 기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의 날씨는 어떨지 기상청이 1개월 기상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없이 봄 내음이 물씬 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0.7도, 안동은 영하 2.4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 기온도 대구는 12도, 울진은 10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전형적인 봄 날씨답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저녁에는 찬바람까지 불 것으로 보여서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의 날씨는 어떨지 기상청에서 한 달간 기상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3월 중순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하순에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4월 초에는 주기적으로 날씨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년보다는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의 대형 종합병원들이 토요일도 평일처럼 진료를 하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편하게 돼 있는데 동네 병원들이 수익이 준다며 불만입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이 다음 달 8일부터 토요 진료를 시작합니다.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 10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평소 주중에 진료하는 거와 별 차이 없이 진료, 검사, 또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전공의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전면 배치되고 초음파나 MRI, CT 같은 다양한 검사도 가능합니다. 영남대병원도 토요 진료를 위한 관련 부서를 만들어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고 대구의료원과 파티마 카톨릭병원도 병원 사정에 맞게 이미 토요 진료를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 진료 범위는 얼마나 할지, 또 어느 시점에 하면 좋을지, 또 병원에 있는 여러 부서들을 어느 정도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은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이른바 빅5라는 대형 병원이 이미 토요 진료를 하면서 지역의 많은 환자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 서비스 개선이라는 긍정적 평가 속에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동네 병원들은 상급 종합병원들의 토요 진료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빼앗겨 경영난을 부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오늘부터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을 공모하고 오는 12일까지 7일 동안 후보자 공모에 들어갑니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후보는 새누리당 중앙당사에 접수하며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는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 교부는 새누리당 중앙당과 각 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봄철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대구시는 논밭두렁이나 폐 비닐을 태우다가 산불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 골짜기별로 감시원과 공무원을 겹치게 배치해 순회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건조 경보가 내려지거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은 동원 가능한 모든 헬리콥터가 이륙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출동하도록 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나 부도심 개발에 밀려 전통적인 도심이 쇠퇴하는 가운데 이 지역마다 도시 재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때맞춰 2,8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총 사업비 2,8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선도지역은 광역시의 경제기반형 2곳과 중소도시의 근린재생형 9곳입니다.
경제기반형은 4년간 250억 원, 근린재생형은 100억 원이 지원되고 국비 보조에 상응하는 지방비도 투입됩니다. 근린재생형 선도지역은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별로 각기 한 곳씩 선정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경북에서는 23개 시군이 경쟁하겠지만 군 지역보다는 시 지역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시는 중구동 일대를 중심으로 드락길과 전통 음식의 거리 조성 등의 도시 재생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로 해서 드락길 조성해서 우리 안동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 계획이고요. 그리고 안동의 그 전통 음식을 한데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도 만들 계획이고, 그다음에 한옥 숙박촌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도 철강과 해양도시의 특성을 살려 도심 재창조 방안을 준비하는 등 시군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서 총 200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 재생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도시재생 선도지역 신청서를 접수한 뒤 다음 달쯤 전국 11곳의 선도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지난달 대구의 월세 가격이 조금 내렸지만 연간 상승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달 월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는 한 달 전보다 0.1% 내렸지만 한 해 전과 비교하면 1% 올라 광주에 이어서 상승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6월을 100으로 했을 때 월세 가격 지수도 수도권이 100 아래로 떨어진 반면 대구는 102.8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구 경북 지역에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주택 2,440가구를 공급합니다. 매입 임대는 도심 지역의 최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현재 수입으로 살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 기존 주택을 사들여 수리한 뒤 재임대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대구와 구미 등 경북 7개 시군에서 620가구를 사들여 임대할 계획입니다. 또 전세 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집을 물색하면 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한 뒤 재임대하는 것으로 올해는 신혼부부나 소년, 소녀 가정 등 1,820가구를 공급합니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날이 풀리면서 남녘에 이어서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울릉도에서도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우산 고로쇠라고 하는데 육지보다 당도가 높고 톡 쏘는 인삼향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한김 기자입니다. 겨우내 내린 폭설이 아직 그대로 쌓인 해발 600m 성인봉 자락. 모노레일을 타고 가파른 산비탈을 올라가자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우산 고로쇠 군락지가 펼쳐집니다. 나무에 구멍을 내고 관을 연결하자 투명한 수액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육지 고로쇠보다 택배비를 더 부담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의 주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추운 날 눈 속에서 이거 작업을 하니까 당도도 높고 신선도 높고 또 특히 인삼향 향이 많이 나가지고 육지에서 드시 본 분들이 자꾸 찾지 않나. 무릎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운반한 수액은 살균 정제 시설로 옮겨져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3월 초 정도 되면은 끝물이 나옵니다. 그 끝물이 나와도 육지의 타 고로쇠 수액보다 자당이 많이 높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유림 채취 면적이 늘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청정 울릉도의 고로쇠 수액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기빈입니다. 지난 1월 대구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29.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음식료품과 신발, 가방류의 판매액이 20% 이상 늘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1월 경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16.8로 지난해보다 25.5% 늘었는데 화장품과 음식료품 판매가 40% 가까이 증가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대형 백화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 201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증감 추이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대구시가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건강검진 안심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번 안심보험은 대구시를 대신해서 사단법인 대구의료관광발전협의회가 단체 보험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대구 지역 병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오늘 보험회사 한 곳과 외국인 건강검진 안심보험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서 협조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보험 가입이 대구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3월도 시작됐습니다만 요즘 낮이면 너무 포근해서 벌써 봄이 성큼 다가온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번 주 소개할 전시를 보면서 봄을 느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문학의 소식입니다. 대구미술관은 지난해부터 젊은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Y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국화와 공간 디자인을 전공한 박정현 작가가 그 첫 번째 전시를 엽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 컴포터블, 언컴포터블을 통해 사람들이 풍요로움보다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을 즐기기를 제안하는데요. 제 작업에 울퉁불퉁한 바닥에 올라가면은 누구나 조금 더 어눌하고 좀 바보스럽지만 그것이 좀 불편해서 오는 소통. 네, 자연과의 소통도 있고 사물과의 소통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인간이 조금 욕심을 버리고 불편함을 즐길 줄 알면은 당연히 진화나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발전은 물론이고 자연과 사물과의 소통도 쉽게 될 수 있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도자기를 대표하는 백자. 그 순백의 빛깔은 깨달음과 진리의 색을 띠며 우리 선비들의 정신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팔조 갤러리가 마련한 인연식 차그릇전은 조선 백자의 빛깔과 멋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선보입니다. 도예가 인연식은 전통 기법을 최대한 응용하면서 현대적인 흐름을 반영해 크기를 줄이고 문양을 더했는데요. 고전적인 예스러움과 세련된 현대미의 조화, 인연식 차그릇전에서 만나보시죠.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어제 4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인과 소상공인 172명을 모범 납세자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를 실천한 마성산업과 풍국면, 서일정밀과 성보정밀 등 4개 업체는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해 산업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등 학교 시간대 스쿨존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경찰서별로 주 3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차량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스쿨존에서는 모두 3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18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72%가 어린이들의 보행 중에 발생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이 내일부터 공원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산책길인 신라 왕경숲도 무료로 개방합니다. 지난 2008년 공원 상설 개장이 본격화된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찬기파랑가와 플라잉, 세계 화석 박물관, 3D 애니메이션 관람료는 별도이며 신라 역사와 향가, 실크로드 등 각 전시 공연장마다 학습 코너를 운영해 문화의 교육적 요소를 재미있게 가미시킨 것이 올해 경주엑스포 공원의 특징입니다. 경희대학교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대학 취업 지원 사업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청년 취업 아카데미를 비롯해 대학 청년 고용센터 사업, 청년 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돼 재학생들에게 취업과 관련한 전문 교육에 나섭니다. 경희대는 이 사업을 통해 오는 6월부터 넉 달 동안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특화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강소기업 현장 체험 등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대구시가 인간의 감성, 감각, 감정 등의 작용에 기분 전환이나 화력 증가, 재활 치료 등의 효과를 내는 휴먼 케어 콘텐츠 개발에 나섭니다.
대구시와 경북대학교는 지난해 미래부로부터 국비 10억 원을 받아 휴먼케어 콘텐츠 개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국비 40억 원을 확보해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관기관인 경북대는 상반기 안에 휴먼케어 기술센터를 설립해 시장 선도형 콘텐츠 개발과 콘텐츠 상용화, 인증, 성능 검증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씬 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0.7도, 안동은 영하 2.4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 기온은 대구 12도, 울진은 10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형적인 봄 날씨답게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게다가 저녁이 되면서 찬바람까지 불면서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을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차차 흐려지겠고 아침에는 안개까지 짙게 끼어 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까지 옅은 방무나 연무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1도, 영천은 영하 4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구와 청도는 12도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상주는 현재 영하 4도, 김천은 영하 5도로 어제보다는 1도 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추운 아침입니다.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이 10도 이상까지 꽤 오르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의성은 영하 5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올랐습니다.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1도, 울진은 5도로 비교적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오르면서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